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성강좌 선비가 되는 공부 마지막 10강 공경이라고 하는 주제로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도 보다는 보통은 경이라고 많이 그냥 한 글자로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글자로 쓰였을 때 또 한자로 쓰였을 때는 알 수 있지만 말로 할 때나 한글로 쓰였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통상 요즘에는 공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공경이라고 하게 되면 이 경이라고 하는 글자 한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함의들을 한꺼번에 다 표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자학,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론의 하나를 뽑자면 경사상입니다. 태계 선생님도 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경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몸을 간속하는 것으로부터서 어떤 종교적인 측면까지도 전부 다 아우르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 수양 측면에서 봤을 때에 불교에서 참선이라든지 좌선이라든지 이러한 측면들도 역시 유학에서는 경을 가지고서 그거를 아우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들, 율곡이 이야기한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난 시간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정리가 되겠네요. 한번 쭉 정리해 보면서 이야기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들어가는 말. 여러분들도요, 글을 읽을 때요, 책 같은 걸 보실 때 꼭 들어가는 말을 좀 주의 깊게 보세요. 저도 글을 씁니다만은, 들어가는 말, 이런 곳에다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써놔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읽으면 훨씬 더, 글쓴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쓰게 됐는지, 또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이 쉽게 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양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는 것, 뜻을 세우는 거, 그 다음 몸을 단속하고, 말을 조심하고, 그 다음 뭐죠? 마음을 지키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배우는 거죠? 스승을 잘 섬기고, 스포츠를 잘 섬기고, 이렇게 이제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장, 가정생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것들, 의로움과 이익의 분별이죠. 자, 이제 마지막, 공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그렇듯이 한번 먼저 율곡이 이야기하는 공경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을 한번 가지고 볼까요? 14번째는 공경을 돈독히 하미니 이렇게 됐네요. 배우는 자가 덕에 나아가서 학업을 닦는 것은 오직 공경을 돈독히 하는 데 있다. 그럼 결국 이건 뭐예요? 덕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 학업을 닦는 거. 이게 진덕 수업이거든요. 이게 주역에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덕에 나아가고 학업을 닦는 것.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내면의 자기 학업 뭐예요? 외면의 능력을 키우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내면적인 어떤 덕성의 함양, 그 다음에 외면적인 어떤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게 바로 덕에 나아가고 학업을 닦는 것. 그것을 통괄하는 게 뭐다? 공경을 돈독히 하는 것이다. 경을 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그리고 공경하기를 돈독하게 하지 않으면 이제 경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뭐냐? 빈말뿐이다. 표리가 하나 같고 그래서 조금 더 그침이 없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된다는 말이죠. 말에는 본받을 만한 교훈이 있고 행동에는 법도가 있으며 낮에는 하는 일이 있고 밤에는 얻는 것이 있으며 눈 한 번 깜짝하는 사이나 쉼 한 번 쉬는 동안에도 본마음을 간직하고 본성을 기름에 있어서 공부하는 과정을 오랫동안 계속하더라도 그 효과는 구하지 말고 오직 날마다 쉬지 않고 힘쓰다 죽은 뒤야 그만두는 것이니 이것이 실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본마음을 간직하고 본성을 기르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효과는 바라지 말고. 왜냐하면 효과를 바라면 어떻게 돼요? 빨리 가려고 하잖아요. 또 효과를 기다리니까 중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날마다 죽을 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바로 이렇게 하는 공부. 이게 실학인데 이러한 공부, 실학 공부가 바로 뭐에 기반한 거다?
경에 기반한 공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게 되면 경에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해박한 것을 논하고 이 아르마리만 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자신을 꾸미는 도구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것들을 진실하게 다듬어내지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자, 공경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한국어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성리학에서 이 경을 이야기할 때는 저는 공경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경건하다는 의미의 그 단어를 저 즐겼습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경이라고 하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함의를 더 충분히 잘 드러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공경이란 말을 통해서도 경건을 끄집어 올 수는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논어에 더 가깝고 언어에 사실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경이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논어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면 논어에서의 경은 경건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경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여실한 맛이 있거든요. 자, 한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 경이라고 하는 글자의 이제 기본 뜻을 공경하다라고 이제 한다면, 공경하다를 구어사진 찾아보면요,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아요. 이게 공경이에요. 웃 어른을 공경하자. 또는 도공들은 부처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불당에 쓸 기와를 구웠다. 뭐 이런 식으로 경자를 공경하다를 쓰죠. 이 경이라고 하는 글자가요, 이 공경하다는 뜻인데,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들을 갖다 붙이면 뭐죠? 경건하다, 경애하다, 존경하다, 공경하다, 경로사상, 경천사상 등으로 이렇게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냐, 기본 뜻, 공경하다는 활용에 따라 의미가 이렇게 확대된다라는 거죠. 경과 관련해서 역시 논어의 이야기들을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논어 이야기 조금 해볼게요. 일반적인 의미는 어른, 부모님, 귀신 등을 받들어 섬기다 이런 식으로 쓰여요. 어른, 부모님, 귀신 등은 어떤 거예요? 공경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높거나 신령한 존재예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자신보다 고귀하거나 신령한 존재를 섬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논어의 이야기들 보면 논에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의 효라고 하는 것은 몸을 잘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개와 말도 모두 길러주는데 공경하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구별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부모님 몸을 잘 봉양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인데, 이제 그렇게 공경하고 섬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고요. 또 부모를 섬길 때에는 가만히 간해야 하니 조용하게 뜻을 조심스럽게 이런 말이에요. 뜻을 따라주지 않더라도 또한 공경해서 어기지 아니하며 수고를 하여도 원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볼 때 이제 공경을 한번 해석해 보면 부모님과 의견이 맞지 않거나 대신 수고하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뜻을 쓰겠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논에 백성에게 올바른 것을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면서도 멀리하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귀신을 공경하면서도 멀리한다. 귀신은 기류화벽을 주관하죠. 귀신을 어려워하고 조심하는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되 귀신의 전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부모나 웃 어른을 받들어 섬기는 행위는 몸가짐을 조심하기 마련이잖아요.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제 공경을 또 사용하기도 하죠. 이런 표현에서 뭐가 있어요? 윗자리에 거처하여 너그럽지 않으며 예를 실천하는데 공경하지 않으며 상사에 임하여 슬퍼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으로 보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를 실천하는데 공경하지 않다. 이런 것은 몸가짐에 관련된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논의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해진 규범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거지를 통해서 얘가 이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외면적으로 보이는 특성이 강하죠. 그 얘는 이제 행동거지를 통해서 드러나니까요. 자, 그랬을 때 마음으로 내면에서는 공경하고 상가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예의 절차가 뭐죠? 헛된 예, 빈 예, 허례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라고 하는 글자 조금 나왔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에서 예는요, 공경이라고 했어요. 공경지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뭐죠? 인의예지, 측은, 수호, 사양, 시비죠. 예라고 하는 것을 맹자가 사양지심이라고도 하고 또 뭐냐면 공경지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얘기에서는 경이라고 딱 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이 글자가 어떤 글자냐면요, 원래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근데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화를 면하고 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귀룡화복을 주관하는 귀신의 보살핌을 바라는 제사는 당연히 엄숙하고 경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귀신을 감동시켜서 제사의 목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바로 여기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하는 예의 정신이 바로 뭐냐면 공경입니다. 그래서 정의천이 외모를 단정히 하여 마음을 집중시키는 정제엄숙을 공경의 내용을 설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제엄숙, 공경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과 외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과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논어에 보면 안현이한테 그 이야기한 극기공례 공부법으로 공자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때 뭐라고 됐죠? 예가 아니면 보지 않고, 예가 아니면 듣지 않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않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도 뭐하고 연결되냐면 바로 정제 엄숙과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하나씩 경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제가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런 정제 엄숙이라고 하는 어떤 외면적인 행동 거지들 이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우어른이나 부모를 받들어 섬기는 이런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데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때의 공경은 뭐냐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우리가 풀어볼 수 있죠. 경에 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래에 이제 한국의 선풍적인 길건책이 하나 있죠. 미하일 칙센스미하이가 지은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죠. 이 책은 이제 몰입의 심리현상을 행복을 위한 매개로 이제 제시하는데요. 이 미하일 칙센스미하이의 몰입 심리학이 잘 녹아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이 미하일 칙센스미하이가 이 놀라운 행복을 찾아가는 이 열쇠로서 몰입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게 참 놀랍더라고요. 이 몰입은요, 무슨 말이냐면 한 곳에 마음을 집중하여 분산하지 않는 상태, 이런 말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 경을 갖다가 주일무적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 군데에 집중해서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 이런 몰입과 주일무적이 서로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논어에 이제 이 주일무적 관련된 이야기들이 제법 나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장 많이 쓰는 게 주일무적이에요. 정의천이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 무조건 이제 경 그러면 주일무적으로 애왔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경이라고 하는 글자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뜻이 참 경을 제대로 표현하는 정말로 아주 여실한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주일무적은 조금 경의 원래 의미 좀 부족한 게 아닐까 처음에 그런 의심을 가졌었어요 한때 제가. 근데 그랬다가 제가 논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논어에서 이야기하는 그 경이야말로 딱 주일무적에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경사상도 논어에서 출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유학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주일무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딱 맞구나 그런 거고, 주일무적에서 바로 또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걸 끄집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경에 대한 생각들을 좀 여러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아까 말했듯이 어떤 집중이라고 하는 것을 일과 관련돼서 이야기한 것들. 자, 주일무적. 자, 논에 무슨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이 나와요. 천승의 나라를 다스리되 이를 경건하게 하고, 여기 경건하게로 번역을 했죠? 이게 경이죠. 믿었게 하며 쓰는 것을 절약하고 남을 사랑하며 백성 부리기를 때에 맞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경건하게. 이를, 천승의 나라를 다스리되 이를 경건하게. 또 거처할 적에 공손히 하며 이를 집행할 적에 경건히 하며 사람을 대할 적에 충성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비록 이적의 나라에 가더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경건하게,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일을 경건하게, 또 뭐냐면 일을 집행할 때 경건하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일을 경건하게 한다는 그 말들이 뭐냐면 마음을 집중하고 일에 몰입하는 것을 이제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정신집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미하일 7센트 미하일 이야기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불교에서 참 이 정신집중과 이야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고양이를 키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 참 그렇긴 한데 밖에도 다니고 또 방 안에도 들어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고양이가 정말 사랑했거든요, 제 가족이. 근데 이제 그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를 어미가 생쥐를 잡아다 놓고요. 그걸 잡게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생쥐를 방에다가 놔두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거 보고 막 웃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생쥐들 하는 걸 봤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불교에서 사실은 이제 고양이가 쥐 잡는 거를 선사들이 많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어릴 적에 고양이 잡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어떻게 하냐면 고양이가요, 쥐를 발견하면요, 전신을 고추 세우고요, 또 팍 불려요. 그리고 등은 활처럼 휘어져요. 그리고 온몸을 드는 공중으로 이렇게 퍼쩍퍼쩍 삐져나죠. 귀는 쫑긋 세우고 눈은 전방의 표적을 음시합니다. 그리고 쥐가 이제 조금만 방향을 틀면 캬 소리와 함께 달려서 순식간에 앞발에 날카로운 발톱으로 탁 이렇게 움켜치는 거죠.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온 정신을 집중하듯이 한 곳에 마음을 집중하여 일에 몰입하는 것을 이 정의천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한 곳에 마음을 집중하여 분산하지 않는 주일무적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 이처럼 공경의 자세는 일 하나를 할 때에도 필요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공경의 자세를 늘 견지해야 하겠죠. 정의천의 표현을 뿌리자면 주일무적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거고, 미하일 치센트 미하의 표현대로 하면 뭐죠? 몰입의 기술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몰입과 관련해서 이제 또 조금 더 풀어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공경함에 거하고 간략함에 행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임하면 또한 괜찮지 않습니까? 간략함에 거하고 간략함을 향하면 너무 간략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공경함에 거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일상을 공경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으로 몸을 닦는 것이다. 이런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또 일을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몸을 닦고 해 나가는 그런 것과 과정했을 때 이 경의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풀어져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경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마음을 닦는데 이 공경이 이제 최고의 덕목으로 성경에서 꼽죠. 그래서 어른과 부모님을 섬길 때에 자신의 행동거지를 단속할 때 일을 처리할 때 모두 어떻게 해야 된다? 공경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천이 공부와 관련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마음을 함양하면은 반드시 공경을 쓸 것이며 학문정지는 알을 지극히 하는 취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주역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음과 행동으로 이제 구분할 수양 공부를 말한 내용이 나오는데 군자는 공경으로 내면을 곱게 하고
의로움으로 외면을 방정히 하여 공경과 의로움이 확립되면 덕은 외롭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면 수양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공경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경은 내면 공부를 하는데 의로움은 외면 공부를 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구분했다는 거죠. 사실은 의로움은 외면 공부를 하는데 중요한 것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외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나 사태라든지 사건들을 접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맞다, 그르다를 가지고서 판단하고 또 거기에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죠? 옳을 의잖아요. 그러니까 외면 공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마음을 한 곳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내면의 마음의 자세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많이 쓰는 것처럼 뭐죠? 거울을 맑게 닦아내는 거예요. 거울을 맑게 닦아낸다고 해서 거울이 사물이 비치기 전에는 물상은 없죠. 그렇지만 거울을 맑게 닦아놓으면 물상이 비치면 바로 그대로 비춰주잖아요. 그때 그 거울을 늘 맑게 닦아주는 것. 그게 경이죠. 그게 경이에요. 자, 그래서 공경은 아까 말했듯이 내면 공부, 의로움은 뭐죠? 외면 공부. 그러니까 공경은 행동 전에 마음 자세를 바로잡는데 의로움은 뭐냐면 그 행동이 정의롭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면 수양과 관련된 마음을 맑게, 밝게, 공경하게, 경건하게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이제 이 상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상성성 불교에 쓰는 거거든요. 깨어 있어라, 늘 깨어 있어라 이런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공경을 여기 있죠. 정의천의 제자인 사량자가 공경을 항상 깨어 있다는 상성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상성성과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질렸습니다. 늘 깨어 있어라. 그 다음에 윤도는 마음을 수렴하여 그 마음을 윤도도 이제 정의천의 제자잖아요. 마음을 수렴하여 그러한 마음 상태와 이질적인 것은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상성성이라든지 또는 그 이질적인 것 전혀 아무것도 없게 한다 이런 말이죠. 주자는 경공부는 성인이 되는 학문에서 첫째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정제엄숙, 주일무적, 상성성, 뭐 이런 등등. 이건 전부 다 경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몸은 행동을 담당하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말하고, 피부로 느끼잖아요. 근데 마음은 뭐죠? 그 몸을 주관하죠. 마음이 없으면 봐도 뭘 봤는지 모르고 들어도 뭘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정신이 팔렸다는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을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성성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마음이 바로 뭐냐면 근신, 집중, 정성 등 공경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율곡 이야기를 조금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율곡이 공경하기를 돈독히 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표리가 하나 같고 조금도 그침이 없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표리가 하나이고 뭐예요? 표리가 하나이고 그 다음에 그침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방금 우리가 말한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경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경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로 사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가? 이야기했죠? 자, 다시 한번 지금 방금 우리가 말한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하죠? 말에는 본받을 만한 교훈이 있고 행동에는 법도가 있으며 낮에는 하는 일이 있고 밤에는 얻는 것이 있으며 눈 한번 깜짝하는 사이나 쉼 한번 쉬는 동안에도 마음을 간직하고 본성을 기름에 있어서
공부하는 과정을 오랫동안 계속하더라도 그 효과는 구하지 않고 오직 날마다 쉬지 않고 힘쓰다 죽은 뒤에야 힘쓰는 것이다. 그만두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실학이기도 하고 바로 이것이 경의 자세로서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율곡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총 10회에 걸쳐서 율곡의 학교 모범을 중심으로 제목이 뭐였죠? 선비가 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 한번 잘 음미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실 때 틀림없이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